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 거품이 사상 최대로 치솟으면서 급기야 정부가 초강력 카드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부동산 과열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해서 투기 세력을 괴멸시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임기 내내 집값을 폭등시켜 서민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현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집값을 방치했다가는 경제 부작용과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봅니다. 서울 집값이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였고 69주째 연속 신기록을 세우며 오르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이 되면요 갭투자를 못하고 매수자가 실종되어 집값이 대추락할 것이 뻔합니다. 초강력 토지거래 허가제에 뜬다 아파트 급추락 대위기 실질적으로 이거 하면요 대추락할 거예요. 시간 조금 이렇게 조정하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자, 부동산 정책 탱크가 쫙 가네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탱크를 당하겠어요. 아파트가 뒤로 보이고요. 자, 이제 쏩니다. 뭐를?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 한 방도 엄청난 거예요. 기타 쏴야 할 것들이 이제 다주택 누진세, 갭투자 환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이런 거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일부 하고 있어요. 핀셋으로. 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대실패한 이유를 두 글자로 줄여라 그러면 핀셋입니다. 핀셋.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물론 저는 무식해서 핀셋 썼다고 생각 안 해요. 쇼하면서 핀셋 해놓고 집값 뒤로 띄운 거죠. 세금 많이 걷어먹으려고. 자, 아무튼 토지거래 허가제, 다주택 누진세 이 중에서 이거 때렸다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 하면 갭투자 못해요. 이런 거 실거주의 하니까. 그래서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볼까요? 자, 25번째 부동산 대책. 지금 언론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마 설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집값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게 안 좋은 현상이에요. 집값 뛴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뛰어버리면 이제 돌아버려요. 누가? 정부가 돌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봐줬는데 부동산을. 그러면 이제 센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강력한 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해서 토지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 다 포함되는 거죠. 정비사업 등 선별적 지정. 현재 뉴스에서는 이것만 나오고 있어요. 이랬다가는 저는 효과 없다고 봐요. 지금도 이미 하고 있잖아요. 강남에 뭐 대치동이라든가 잠실동 이런 데 하고 있는데 무슨 뭐 먹지알이 먹히고 있습니까? 집값은 계속 뛰고 있지. 전체를 때려야죠. 서울, 경기도 전체 때려버려야 돼요. 이러지 않고 핀셋으로 하게 되면 여기 뭐 정비사업지역이나 때리고 그러면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서울시 전역 등 확대해가지고 지정을 한다. 자, 이게 동그라미죠. 이걸 해야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하지만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한계치에 부닥친 거예요. 제가 성견지명으로 지금 다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증여세율 인상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나는 인상해야 한다고 봐요. 금액별 증여, 즉 뭐 금액대별로 5억 이하는 뭐 20%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10에서 20% 각각 인상하는 방안. 그러면 증여세가 엄청 세집니다.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들이 자꾸 이게 직계들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막아야죠. 법으로는 못 막으니까 세금 세게 때려버려야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자, 주택담보대출 강화도 지금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15억 이상 이게 상당히 많이 먹혔어요. 15억 이상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억에서 15억 이내까지 집보다 15억 이상 집들이 좀 덜 뛰었거든요. 저 말 맞잖아요. 돈 있는 사람끼리의 어떤 싸움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12억이나 9억, 즉 12억, 9억. 자, 12억, 9억이 넘으면 대출 안 해준다 이거예요. 이론도 안 해준다. 그럼 무주택자들은 뭐 또 언론은 떠들어대겠죠. 무주택자들, 실거주자들 집 못 사라고 지금 또 했다고. 그거 다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무슨 뭐 실거주로 집을 산다고. 자, 집값 그러면 계속 뜨게끔 만듭니까? 투기 세력들이 판치게? 이렇게 해버리면요. 자, 이제는 실거주 위에는 집 안 삽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더 강화한다. 다주택자들 있죠? 주택담보대출, 임대주택 사업자들 빨리 주택 막 갭투자한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 혜택 줘가지고
대출 많이 했잖아요. 빨리 상환시켜야 돼요. 자, 기타 강력한 대책. 아까 토지거래 허가제 이 얘기만 나왔지만 다주택 보유세 누진세 엄청 세죠. 보유세 누진세 때려버리면 이거 해야 돼요. 원래 이게 자본주의의 원칙이에요. 월급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세금 내잖아. 국가에 그거 다 누진세예요. 그런데 그거는 투기가 없잖아. 월급은 땀 흘려서 버는 거잖아. 능력으로. 근데 이건 투기잖아요. 제 말 틀렸나요? 의식주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가지고는 누진세가 없는 거야 지금. 아주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자, 갭 투자 차익 환수해야죠. 실거주도 안 하면서 막 이것저것 수십 군데 막 잡아놓고. 불필요한 규제는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 규제만 강화할 것들이 있고 또 규제를 해제할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 하면 게임 끝나는 거죠. 한번 지켜봐야겠죠. 이제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가 어떤 파워를 갖고 있길래 그렇게 대단하냐. 갭 투자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 실거주해야 하니까. 그러면 누가 매수하려고 해요. 매수자가 소멸되면 매물은 쌓이고 집값은 떨어집니다. 자, 조합원 투기도 불가능해요. 이제 재개발 누가 살려고 해요? 뭐 당연히 요즘 막 빌라 이딴 것들 잡아가지고 재개발 기대 정부가 지금 용적률 상향시켜가지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최근에 뭐 변창음식 재개발 지금 아주 난리가 났는데 쑥 들어갈 거예요. 투기 못하니까. 자, 부담부증여를 어떻게 합니까? 전세 끼고 하는 증여 있잖아요. 실거주를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하더라도 현금 그 돈만큼 다 주고 그 집값만큼 다 주고 증여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주택 매입 불가능. 다주택자들이 매입하겠어요? 지금도 힘든데. 법인 투자는 아예 그냥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외진 투자자들이 거의 다 뭐겠어요? 실거주입니까? 갭 투자입니까? 거의 다 갭 투자 아닙니까? 못합니다. 본인이 들어가야 돼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 파워가 이렇게 세요. 그러면 집값은 하락이 아니라 폭락을 하겠죠. 집값 대폭락한다. 자, 핀셋 규제는 이제 그만해라. 한 방에 때리세요. 제발 좀. 한 방에. 이 핀셋 규제라는 놈 때문에 집값이 폭등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핀셋 규제. 자, 조정지역을 핀셋 규제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집값 다 뛰었잖아. 제가 일부러 뛰었다고 했잖아. 일부러. 왜? 세금 다 전국적으로 거두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한 방에 때려야죠. 투기과열 지역도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핀셋 규제하는 바람에. 분양가 상한제도 찔끔찔끔. 다주택 규제도요. 지금 24번 다 다주택 어떤 세금에 대한 규제잖아요. 좀 한 번에 세게 때리면 이럴 일이 없었죠. 진작 잡혀가지고 이제 조절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성만 키웠어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도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내성이 키워서 이제 나중에 백신 맞아도 듣지도 않는 코로나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인간이 하고 있는 이 규제인들 다르겠어요? 여러분들 왜 백신 맞습니까? 내성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코로나가 오면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대출 규제도 좀 찔끔 24번.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다 실패. 지금 정부 정책이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 왜? 핀셋 규제하는 바람에. 자,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이제 이거 아주 강력한 거. 이거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한데 핀셋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대치동, 잠실동 이렇게 핀셋 규제해갖고 성공했나요? 대실패합니다. 또 대실패해요. 아예 전체를 때려버려야 돼요. 자, 이제 이대로 가면 2021년 계속 수도권 집값 폭등한다. 좀 안 좋은 얘기도 해드릴게요. 자, 제목만 보고 막 자꾸 막 이렇게 내용은 보지도 않으면서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인생 그렇게 살지 마요. 내용 끝까지 보세요. 알았어요?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하락 쪽으로 집을 다는 이유는 집값을 그렇게라도 해줘야 하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내용 끝까지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올해 저 2년 정도 됐어요. 유튜브 한지 구독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중저가 아파트 수도권 특히 인천은 집값 무조건 매수하라고 계속 노래 부르지 않았나요? 계속 뛰고 있잖아요. 계속 1등이에요 지금 경기도가. 예측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울은 오랫동안 7년 동안 뛰었는데 경기도 인천은 이제 뭐 1, 2년 뛰었는데 그거 갖고 폭등이라고요? 더 갈 거예요 아마. 여기 보세요. 만약 정부가 정신 아까 못 차리면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이런 거 세게 때리지 않으면 이렇게 갈 확률이 60%가 넘어요. 이건 제가 판단한 60%예요. 물론 여론조사도 이거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2021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올해 내내 뜁니다.
그것도 폭등할 거예요. 폭등. 여기서 폭등의 원인을 고르라고 하면 세 가지. 가장 큰 게 정책 의지 부족. 송구합니다. 말만 했지 속으로는 비웃고 있겠죠. 코로나 창궐. 이 코로나 때문에도 집값이 뛴다 이 말이에요. 저금리가 당장 지금 고금리로 올라갈 가능성은 적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돼요. 자, 60%나 올해 집값 내내 뛸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특히 경기도가 많이 뛸 거예요. 인천하고. 지방이 뛴다라고 보장은 못해요. 지방은 이미 한물 간 것 같아요. 서울도 뜁니다. 서울도. 자, 이제 2021년 상반기 때는 뛰다가 전체적으로 상반기는 뛰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1년 내내 뛰는 거고 이제 하반기는 좀 보합을 하거나 조정한다. 이건 20%.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급추락한다. 이 조건이 있어요. 정책 의지가 아주 강력해야 하고 코로나가 소멸돼야 하고 금리도 인상돼야 하고 이 중에 뭐라도 나와야 돼. 근데 가능성이 낮아요. 나는 20% 이하로 봐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거 내년에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뀌거나 그러면. 그렇지만 현재는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이걸 두드러 잡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 좀 기대를 해볼 만하죠. 자, 2021년 수도권 아파트 실거주는 저평가. 다주택자들 이제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매도 어떤 타이밍이에요. 다주택자들이 웃는 날이 이제 길어질 것 같지가 않아. 실거주자는 1, 2, 3, 4억짜리들은 저평가 매입해도 돼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나홀로를 제외한 그냥 아파트 아닌 것들은 그냥 보지도 마세요. 재개발 막연한 것들 사지 마세요. 물립니다. 물리면 하락장에 아파트 못 잡아요. 괜히 안 좋은 것들 자녀 앞으로 이름 잡아놓으면 자녀 인생을 망쳐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자녀 도와주려고 자녀 이름으로 뭐 빌라 같은 거 이딴 거 잡았다가는 재개발 바라보고 빌라 잡았다가는 자녀들이 나중에 청약도 안 좋아지고 아파트 진짜 잡아야 할 때 그걸 못 잡아요. 2주택이 돼가지고. 인생 망치는 짓 하지 마세요. 자, 올해 탈출 마지막 기회. 다주택 영끌 갭주자들 마지막 기회다. 지금 이제 상추장에 망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올해는 뛰니까 좀 더 웃을 거예요. 1위는 다주택자들이 망할 것 같고 2위는 영끌은 실거주 하는데 대출을 잔뜩 끌어들이는 거. 3위 갭투자도 아주 위험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자를 내는 거고 이 사람은 이자를 안 내는 건데 그게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자보다 중요한 게 빚이에요. 이 사람도 빚진 거예요. 전세만큼. 근데 그만큼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폭락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경매당한다고. 경매 셋다. 4위는 비아파트. 이거는 뭐 그렇게 폭락까지는 안 하는데 안 뛰어요.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완전 놓쳐. 나홀로 아파트 이거 팔리지도 않습니다. 고가 아파트, 비싼 아파트는 왜 안 좋냐? 많이 떨어지니까 안 좋은 거예요. 많이 떨어지니까. 물론 다음에 많이 간다지만 떨어지는 게 먼저 오잖아요. 지방 아파트는 아주 심각해져. 너무나 특히 고가 아파트, 지방이면서 고가 아파트들 싼 거 말고 싼 거는 괜찮아요. 빨리 위기 탈출하세요. 자, 이제 6월달 25번째 꼭 6.25. 자, 6월달 25번째 정부 부동산 추가 규제 검토하는 이겁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차단 방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증여세 인상 벌써 나왔잖아요. 뉴스에. 자, 그러면 정비사업으로 집값 불안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일단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핀셋이야. 핀셋. 아까 핀셋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두더지 잡기식으로 뒷북 치면 안 돼. 이거는 안 되고 다 때려버려야죠. 서울을 전체를. 수도권을. 자, 증세 세율 10에서 20% 인상. 주택담보대출 허용 역시 12억 원으로 축소시킨다고 하잖아요. 12억 이상부터는 집값 대출 못 받는다. 뭐 9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주택자 대출 점점 강화시켜서 안 갚고는 못 빼기게끔. 그런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상으로 때려야 돼요. 그럼 집값 안 잡혀요. 송구합니다. 만발하면 뭐합니까? 본인들이 잡을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도 국민들 우롱하면서 송구합니다. 그 천발하면 뭐예요? 본인들이 잡을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안 잡는데. 대한민국 성공 요소 1위 부모님 재력이라고 지금 여기 나왔죠. 2016년과 20년하고 달라진 점이 있어요. 2016년에는 41%나 부모님 재력, 즉 금수저. 근데 2020년에는 이게 29.5로 확 줄었어요. 뭐가 늘어났냐? 개인의 역량이다. 옛날에 15%밖에 안 되는 지금 22%. 즉 물론 인정은 합니다. 부모님 재력으로 내가 도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의 사회다. 나의 능력이다. 이게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젊은 세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성실 이런 것들도 다 개인의 역량 아닙니까? 자, 이제는 자꾸 부모님 탓하지 말고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돈 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경기도 핀셋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핀셋 규제하고 있어요. 이게 빨간 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에요. 이게 지금 경기도 땅이죠. 정말 많죠. 특히 어떤 토지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어떤 투기성 있는 곳들을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도 집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 지사가 외국인들 법인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고 있어요. 이거 잘하고 있다고 봐요. 외국인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특히 중국인들 법인 보세요. 여기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아예 그냥 도시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가 원하는 건 이거야. 서울 전체, 경기도, 인천. 근데 이제 외국인 법인은 그렇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 안 살 거예요, 이제 별로. 근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약발이 떨어지죠. 이걸 일반인들로 확대시킨다면 엄청나겠죠. 자, 그 다음에 서울도 핀셋 규제를 하고 있어요. 토지거래.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색깔이 칠해졌네. 강남 쪽. 청담, 삼성, 대치, 잠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용산 정비창 철도창 그 부지 있잖아요. 용산 여기. 이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여기만 찔끔 핀셋 규제를 하니 먹히겠어요? 전체를 때려버려야지. 자, 이제 집값 올릴 보물단지 GTX D노선이 확정된 거 아니에요. D노선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지금 D노선 주황색 보세요. 현재는 김포 쪽으로 간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이게 인천공항으로 갈 확률도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게 공항하고 연결된 게 국가 측면에서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인천 쪽에 송도가 있는데 또 이쪽으로 뽑자니 그럼 여기가 어떤 소유를 받는 거잖아요. 김포 쪽이. 그래서 지금 치열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자,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여기 보시면 지금 2012, 13년에 이렇게 바닥 쳤다가 이게 올라갔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엄청 뛰었죠. 조금 조정하는 듯하다 이때 잡았어야 돼. 이때 못 잡는 바람에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자, 지금 이거보다 더 뛰었어요. 지금 부동산원이잖아요. 부동산원은 너무 좀 이 정도는 뛴 것 같아요. 더 뛰었습니다. 뒤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2015, 16년이 더 뛰었습니까? 17년이? 야, 이 뒤가 더 뛰었지. 19년, 20년이? 조작을 하니까 이렇게 조금밖에 안 뛴 것으로 나와 있죠. 이제는 조작하지 맙시다. 자, 아무튼 서울은 이렇게 수도권에 올라가고 있는데 지방도 올라가다가 지방은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추세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한번 보자고요. 전국 지도에서 저번하고 비슷하게 지금 수도권은 엄청 빨갛네요. 강원도까지. 특히 경기도가 1등 했어요. 0.42%로. 왜 1등 할 수밖에 없어요. 4억짜리가 서울은 10억을 넘어갔는데 경기도는 지금 6, 7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억까지는 못 가더라도 7, 8억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도 엄청 뜨거워요. 지금 2등이에요. 0.40%로. 인천이 어떻게 된 게 부산, 울산, 대구보다 집값이 싸요. 서울하고 가까운데 수도권인데 제가 보기에는 인천이 싸다기보다도 대구, 부산, 광주, 뭐 울산, 대전, 세종 이런 데가 거품이 엄청나다고 보여지는 게 정답이에요. 거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고가 아파트 잡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권했잖아요. 올라가기 전에는 지방도. 근데 지금은 뛰었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아무튼 경기도, 인천, 서울도 지금 노란색이지만 말만 노란색이지 점점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방 쪽은 점점 이제 빨간색이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 지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외지인들이 매입하는 곳들이 집값이 뛰거든요. 그러면 외지인들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메리트가 없다는 건데 자 보세요. 여기 수도권에 다 빨갛네요. 그렇죠? 외지인들이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온다는 거예요. 외지인은 거기 살지 않는 사람인데 서울 사람들이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는 것은 이제 끝났고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뻘겋잖아요. 특히 동두천 같은 데는 빨갛네요. 서울 전체적으로 빨갛고 지금 경기도도 전적으로 빨간데 김포는 파란색이네요. 이제 너무 비싸니까 바보들이나 산다 이거예요. 누가 속칭 말하면 지방 보세요. 파랗죠. 이거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에요. 제가 괜히 지방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집값은 올라갔을지 몰라도 아예 외지인들이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뛰었고 호가도 높은데 미쳤다고 매수하겠습니까? 조정지역까지 됐는데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고 조정지역 하나만으로도 집값이 초토화될 수 있어요. 시간의 싸움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지방. 여기 파란색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지방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옮겨붙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죠. 수도권은 쭉 계속 올라가는데 지방은 추락하고 있다. 서울도 올라가고 있네요. 서울 아파트 위집 매입 추이가 좀 줄어드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이렇게 엄청나게 9월 달부터 지금 1월 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규모, 여기 보시면 강남이 서울을 추월했어요. 특단 공급 대책, 전 지역 집값 다 올랐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네요. 아무튼 순서는 수도권, 서울, 지방 순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뭐였어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쇼하고 있죠. 쇼. 부동산 정책을 쇼만 하다 보니까 실패한 거야. 진정성이 있어야죠. 이제는 강력한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솔직히 야당한테도 부동산 정책 기대할 게 없어요. 정부가 해줘야죠. 자, 집값 거품이 점점 심해질수록 그 후유증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또 쇼로 일관한다면 올해 내내 대폭등해서 거품은 더 커질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와 갈아타기, 분양 여러 문제로 고민이 되어 유료 상담을 받을 분들은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